질을 높이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예산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천 그 예술제는 사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방 문화의 효시입니다. 효시고 우리 진주시가 계속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 한 시기에 이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또 하나 더 붙여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이 세 개 축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메인 광고가 사실은 유등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의 관심들의 관심이 사실은 이 개천예술제에 조금 무관심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제를 조금 보다 디테일하게 통합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적인 그런 방안이 좀 수립이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 사실 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나 개천예술제가 예산이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뭐 거의 뭐 행사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개천 예술제의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게 뭐 진주성 아리아, 뭐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성 아리아 이거는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저도 뭐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개천예술제 하면 개천예술제 맛이 뭐였습니까? 가장행렬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그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우리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그리고 파날레 마지막 나가는 이런 축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이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게 조금 유등축제에 묻혀져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뭐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그 다음에 유등축제하고 이게 사실은 한 지역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별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동방호텔 앞에서 포시전까지 가는 부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일명 우리가 제4부교로 합니다. 그러면 진주승우에 1부교, 2부교, 3부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거, 이것은 이거, 이것은 이거 이게 동일시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만 단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서도 이 축제를 한 동일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합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보다 어떤 그 단일의 그런 행사지만 이게 하나로 조금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진주시 축제를 총괄하는 뭐 축제 뭐 위원회, 축제발전위원회나 뭐 축제총괄위원회 뭐 그런 다른 시군에는 임태영 박사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각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재전위원회가 있죠. 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뭐 재전위원회, 그다음 네. 유등축제 재단 네. 주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 각자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민간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축제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또 진주시의 축제 정책을 재원을 하고 수립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은 역대로
계속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영효 의원님,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거 뭐 고려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뭐 유등축제하고 분리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맨 초창기에는 드라마 페스티벌이 아마 진주성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맞습니다. 밖으로 나왔다고. 그때는 뭐 쫓겨났다니 뭐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시기도 달리 했었다가. 예, 시기도 달리 했다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상당히 뭔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헤드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가 뭐 너무 첫 번째 주제가 축제의 미래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보죠. 위원장님, 어차피 올해 예산 이제 무료화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 얼마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하고 또 시의회 안에서는 어떤 또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제가 이 예산적인 부분은 무료화할 때와 유료화했을 때의 그 예산적인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때 보면 순수하게 유등축제를 하기 위한 우리 시비는 6억이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6억이었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한 33억. 그 다음에 광고라든지 소망등 띄우기가 제가 알기로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한 11억 원. 그래가지고 총 수입이 한 44억. 그래서 아마 경제적 자립도가 100%를 상회를 했습니다. 110%죠? 예, 110% 되게 100% 이상을 상회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도는 경제적 자립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올해 이제 이게 예산 문제가 참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화를 하면서 예산 문제가 지금 의회에서도 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께서 다수의 여론이, 다수라는 게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 무료화를 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시비의 재정적 부담입니다. 우리 시비가 여태까지 6억이 집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준비금 2019년도 준비금 10억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5억 이상이 필요하다. 왜? 그러면 25억에서 광고 수입하고 소망등 띄우기, 그 다음에 유람선 체험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걸 시민들께서 수긍을 할 것이냐, 부교 통행료를 수긍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얼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에 무료화를 하면서 부교 통행료를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원을. 자, 그럼 지금 얼마를 받을 것이냐? 지금 그 당시에는 부교가 촉성로 밑에서 강 건너로 이어지는 딱 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폭 4m. 이게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 양방향, 쌍방향 부교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부교가 1부교, 2부교, 3부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내고 1부교, 2부교, 3부교를 다 깔 수 있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1부교 걷는데 1,000원, 2부교 걷는데 3,000원, 3부교 걷는데 1,000원. 이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몰리면, 무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 각 부교마다 이게 매표소를 떠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회에서 3,000원까지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의원 계시지만 3,000원까지 나왔는데, 또 3,000원까지는 또 부담이 됩니다. 왜냐? 무료하라 했는데, 분명히 무료하라 했는데 통행료 3,000원을 받아버리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당장 시민들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원으로 할 것이냐 2,000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4년도에 1,000원 받았으니까 뭐 2,000원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왜 진주성에 그만한 그 사실로 진주성에 애지 사람들이 오면 우리 그 진주성 안에 설치해 놓은 유등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등 축제 와가지고 돈 만원 내고 이렇게 진주성도 볼 수 있고 난강의 유등도 볼 수 있고 그냥 감탄사가 저런 겁니다. 돈 만원 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주성에 입장료를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성은 입장료를 받으면 되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진주성 운영 관리 조례에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사적 특별 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 관리 조례에 보면 진주 시민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에 진주 시민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상에 애지인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축제 기간 중에 정문에 서가지고 이분은 진주 시민이니까 공짜. 그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리 밀려 들어오는데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직 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당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진주성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줍니다. 그 돈이 1년에 한 거의 축제가 끝나면 1억 6천 정도 전입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주성의 입장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다시 개정한다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부교 통행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무료화이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조금 이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2,000원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2,000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3,000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2,000원을 받게 되면은 부교 편도 2,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교 3개를 다 걷는다면 12,000원이 됩니다. 3,000원이면은 6개는 3, 6, 18, 18,000원이 되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자유의사에서 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통합권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통합권 예를 5,000원을 하든 3,000원을 하든 통합권을 발행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억지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주시가 난강유등축제 입장료 무료화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부담을 가게 해서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료화를 하게 되면 유료화할 당시에 33억 원 정도의 입장료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화를 하게 되면 그 33억의 수익을 버리고 다시 진주시비 20억 원을 다시 축제에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5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이 입장료 유료화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데 또 시민들에게 부교 통행세를 거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분명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김태형 박사님 그 부교 만약 한 2,000원 받으면 그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 5,000원 받습니다. 입장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대전제가 필요한 거고 그 전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 금액을 설정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 작년에 이제 운영했던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 시나 아니면 추가로 충당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발생함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충당을 해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 매년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넘어가든 무료화에서 유료화 넘어가든 그게 타당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일단 무료화가 전제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이 어렵죠. 하지만 북의 통행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수익이 한 15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5억 정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5억 정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부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 수익금 중에서 부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0%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만약 해당 당일에 축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부교 금액을 받는다고 인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그리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런 거를 미리부터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단계를 꼭 밟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부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한데 지금 진주단과 유동축제 입장료 무료화라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가 혹시라도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저번 공청회 할 때 저도 그때 당시에 공청회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거는 무료화 유료화의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전제를 하셨고, 그리고 주제 발표 역시 마찬가지였고 주제 토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플로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넘어갈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토론회라든지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몇 번 참석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료화를 할 적에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공식적인 관리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무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때 당시하고 유료화를 실시할 당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상당히 좀 거꾸로 된 그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 사실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결정은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야기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두 분 위원님 계신데 사실 우리 진주시의 위원님 총 21분이 계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위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통상적인 뭐 무료화를 하자, 시민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무료를 하자 하는 그런 단순 일률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시민의 뜻에 따르자. 시민의 뜻에. 그게 여론조사가 어떤 방법,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민의 뜻에 그렇게 따르자. 그래서 7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7월 27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무료화를 한번 시행하는데 거의 뭐 100%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공청회가 있었죠. 진주시에서 7월
저희들 전체형 간담회가 7월 18일 날 있었고, 그다음 7월 27일 날 26일. 26일입니까? 26일 날 우리 진주 시민 그 공청회가 아마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 아마 이게 재단에서 전격적으로 이런 의원들의 그 의견,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물론 그 시민들의 의견은 그날 공청회에서 놓은 이야기를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8월 1일 날 무료화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민주주의였느냐?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밖에 이름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벌어진 그런 토론의 장은 굉장히 민주적이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이제 이게 무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공청회 할 당시에 그 심용민 교수께서도 유료화할 당시에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간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에 근데 무료화할 무료화할 때에도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수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